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원희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2020 언택트 항공산업 일자리 정보 박람회에서 관광 항공업 동향 및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박람회에 참가하신 여러분 대부분은 항공 분야를 전공했거나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며 관광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연계하여 항공업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의 관광 항공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발생 이후에 양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광과 항공업이 어떻게 연계 협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외국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최근의 관광 항공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의 국제관광 동향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있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국내 항공산업 동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 국제관광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바로 UNWTO인데요. UN 산하의 세계관광기구입니다. 그래서 UNWTO의 여러 통계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관광, 교통, 운송 서비스에 있어서 항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제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 서비스 가운데 항공이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고 육로 교통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제관광에 있어서 항공, 교통, 운송 서비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8년 국제관광객 운송 수단의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이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이아타는 이러한 국제 항공 여객의 어떤 수송량 규모의 성장률이 이러한 전 세계 국제 관광객 규모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국제 항공 여객 수송량은 약 4% 증가를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전 세계 국제 관광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 항공 여객의 수송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 관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바운드 관광과 아웃바운드 관광이란 용어가 여러분에게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을 텐데요. 관광 분야에서는 인바운드 관광이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하는 여행을 의미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이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를 방문하여 하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관광에 있어서 교통수단별 서비스 여당은 어떠한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약 90%가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국가일 뿐더러 성격상 섬나라의 어떤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 수 비율이 2015년에 81%에서 2019년에 약 90%로 최근에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전국에 8개의 국제공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허버공항이라서 방한 외래 관광객의 약 70%가량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 다른 지방공항들은
사실상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관문으로서 그 역할이나 기능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편 아웃바운드 관광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항공교통을 이용해서 해외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항공교통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 여행에 있어서 항공기 이용률이 평균 95%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2,871만 명 가운데 항공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2,801만 명을 기록해서 약 97.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항공산업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 운송 시장은 연평균 10.6%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 19.5%, 2012년에 11.9%, 2016년에 18.8%라는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요. 특히 2010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확대 등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객 운송 실적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 국적별로 국제선 여객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선 항공 여객 수송은 국적사는 우리 국민들의 출국, 즉 아웃바운드 여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고요.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입국, 즉 인바운드 관광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국제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은 연평균 1.1%의 증가를 보였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항공 여객 수송에 있어서 국적사와 외항사의 점유율, 또 국적사 여객 점유율의 증가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항별 국제선 여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공항별 국제선 여객 운송 실적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이 약 7,057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항별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인천공항이 전체의 약 7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비용 항공사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LCC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 관광 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항공 여행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는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19년도의 경우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29.5%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유형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기본 LCC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항공 교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프리미엄 LCC 같은 경우는 교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이나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하이브리드 LCC는 이러한 LCC와 FSC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 교통 서비스 외에 풀 서비스에 준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가 관광과 항공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관광시장 동향, 두 번째로는 국제항공시장 동향,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 아웃바운드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네 번째로는 국내 항공시장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 세계 국제관광시장에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세계관광기구인 UN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020년에 전 세계 입국자 수는 상반기에 약 65%의 급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마이너스 97%로 가장 최저의 기록을 보였는데요. 올해 이러한 국제 여행 수요의 급감은 국제 관광객의 4억 4천만 명이 감소하였고,
국제관광 수입은 약 4,6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 때 손실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 항공시장의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카오에서는 지난 3월에 글로벌 항공시장이 2022년에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발표하였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0년 7월 전망 보고서에서는 회복 시점을 2024년으로 연기하여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정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국제 항공시장의 회복 시기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아이아타에서는 국제선 항공시장의 회복 시기를 2023년 이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노선의 경우 단거리 노선으로부터 장거리 노선으로 항공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바운드 관광 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방한 관광 시장 가운데 중국과 일본과 같은 단거리 시장부터 항공시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으로 대만이나 홍콩, 태국, 베트남 같은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유럽, 미주와 같은 장거리의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아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진정에 대해서 여행 회복 심리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경우에 즉시 출장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체 응답자의 약 61%로 나타났고 즉시 휴가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약 5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1%가 여행을 하더라도 집 가까운 곳을 여행할 것이다 라고 선택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상황도 여행 수요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의 약 65%가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여행을 연기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이 안 되는 경우에도 즉시 여행을 떠나겠다는 응답보다는 6개월 이상 기다리겠다는 응답이 높아서 이러한 여행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항공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와 영향을 입었는데요. 올해 2020년 방한 외래 관광객은 1975년 이래에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은 총 2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78%에 가까운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98.2%라는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하였는데요. 2020년 7월까지 작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95% 이상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20년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약 98.6%로 크게 감소하였고요. 이거는 1980년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전 수준으로 매우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항공시장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월부터 국제선 운항수가 급격히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선 운항수가 전년 대비 82.5%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 대비 97.3%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에 비해서는 국내선의 운항 편수나 여객 수송 규모가 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시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84.6%의 큰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로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에 비해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항공업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외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주 퀸즐랜드주의 사례입니다. 퀸즐랜드주는 호주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퀸즐랜드주에서는 호주의 퀸즐랜드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퀸즐랜드주의 관광 정책을 보면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눈여겨볼 점은 항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들을 관광 정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 좌석의 확대 공급이 바로 관광 수요 창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퀸즐랜드주의 항공 정책에서도 퀸즐랜드주 관광청의 주요한 시장 유치 전략 계획과 연계하여 항공 계획과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항공 노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항공사 유치나 지속 가능한 노선 개발을 위해서 항공사나 공항 또 관광 목적지 파트너사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주의 관광항공 협력 체계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관광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는 호주 정부의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의 관광청, 퀸즐랜드 주정부의 관광청, 또 지방공사 등이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는 공항과 항공사가 관광과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항과 항공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광청, 그 다음에 관광 목적지의 파트너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즐랜드주의 AAIF 펀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퀸즐랜드주는 항공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퀸즐랜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항공산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나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는 펀드인데요. 호주의 AAIF 펀드는 2012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 올해 호주 달러로 1,000만 달러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원화로는 약 87억 원의 재정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AAIF 펀드 기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우선은 퀸즐랜드 주 내에 국내외 모든 신규 노선이 지원 대상으로 해당 공항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고려 사항은 호주 퀸즐랜드 주의 우선 유치 순위 시장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고, 성장률과 지속 가능성 등을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는 상업 자금의 출자 능력과 같은 기준뿐만 아니라 항공편의 지속 가능성, 또 퀸즐랜드 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인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선 정보라든지 진행 일정에 대한 정보들도 제출하여야만 이 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AAIF 펀드 기금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5년 2월부터 22개의 신규 노선을 확보하였고,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확대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250만 개 항공 좌석의 확보를 통해서 항공 수용량이 확대되었고, 퀸즐랜드 주를 방문하는 숙박 관광객들을 통한 지출액이
총 17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였다는 성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제트스타 항공은 지난해 2019년에 우리나라에 신규 노선을 취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골드코스트 간 주 3회 노선이 운항되었는데요. 이 노선 역시 호주 퀸즐랜드주 AAIF 펀드의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퀸즐랜드주 한국사무소의 협조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옥외 광고라든지 온라인 배너, 또 국내 드라마 협찬과 같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자체와 항공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관광과 항공산업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마스시는 일본 시코쿠 섬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가와현의 다카마스 공항의 경우 2018년 6월에 다카마스 정기노선 유치 협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다카마스 정기노선 유치 협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카마스 공항, 또 지역의 경제단체와 지역의 관광단체 등이 함께 관민협의체를 설립한 사례입니다. 다카마스 정기노선 유치 협의회의 경우 주요 추진 내용을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항공 취향을 늘리고 항공 기제를 대형화해서 다카마스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카마스 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PR과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 교류라든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카마스 공항 기점 지역에 매력 발굴을 하고 매력을 해외로 홍보 발신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카마스 공항에서 다카마스역, 다카마스 항, 또 그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을 연계하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 서비스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카마스 공항의 관광 항공 분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지역의 관광 매력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을 위한 유치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외국인 환대를 위한 여러 로고나 마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정기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 공동 캠페인을 벌이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국적 항공사들이 관광을 위해서 어떤 협력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 항공그룹인 잘에서는 2011년 5월에 일본의 지방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인 재팬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지역과 함께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잘항공의 신재팬 프로젝트가 발족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잘그룹이 매월 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기내 잡지나 동영상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발신을 하고 국내선의 퍼스트 클래스 내에서는 해당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기내식 저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잘항공 라운지에서는 지역의 특산 명주를 제공하기도 해서 해당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팬 프로젝트의 한 사례로 올해 11월은 일본 혼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오모리현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림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오모리현의 식재료를 활용한 기내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잘항공의 기내 잡지에서 이런 지자체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항공그룹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이 운영하고 있는 웹 매거진에서는 일본 전국 각지의 다양한 관광지와 맛집을 소개하는 안내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고 또한 잘항공에서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9개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항공그룹에서는 방일 인바운드 관광 유치를 위해서 익스플로어 재팬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방문 여행을 위한 항공권과 숙박, 또한 관광 액티비티까지 원스톱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항공의 재팬 익스플로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선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티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국제항공사의 관광 협력 사례로는 아나 전 일본 공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일 인바운드 관광 확대를 위하여 아내 종합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지방창생 인바운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창생 인바운드 협의회는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 JNTO, 연구기관 등에서 인바운드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각 분야의 전문 기업 등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인바운드 대응 전략이나 기획을 제안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참가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리서치나 계획, 상품 개발, 오퍼레이션, 프로모션, 세일즈 분야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나항공에서는 이런 지역창생 인바운드 협의회 운영 외에도 오디세이 재팬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나 종합연구소에서 유럽, 미국, 호주와 같은 주요 타겟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의 각 지역으로 여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쿄의 나리타 공항이나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더라도 외국인들이 일본의 각 지방공항을 이용해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지방공항 사례입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관광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항을 활용해서 태국의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에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디지털 에어포츠라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에어포츠 앱에서는 각 공항의 항공편 운항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항 터미널에 대한 안내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될 보안 심사대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실시간으로 대기에 걸리는 시간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항 택시라든지 공항의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에어포츠 앱 같은 경우에는 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공항 이용객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주차장에 실제로 주차 가능한 대수가 얼마인지, 또 공항으로 직접 수화물을 배달할 수 있는 핸즈프리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지방공항 중에 하나인 치앙마이 공항의 사례입니다. 허버공항과 같이 수도권 공항이 아니라 지방공항을 이용할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치앙마이 공항에서는 그랩 툭툭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공항 택시뿐만 아니라 3륜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해서 치앙마이 지역의 대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주변의 관광지나 호텔로 이동하는 교통 편의성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또한 치앙마이 공항에서는 치앙마이 도심의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10대 차량으로 2개 코스를 운행 중인데, 이 셔틀버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치앙마이의 주요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국 관광청과 항공사의 협력 사례입니다. 태국 관광청은 2018년에 타이항공, 방콕항공, 에바항공과 같은 주요 항공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메가 팸투어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행사, 언론사 등 약 300명을 초청하여서
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 여행지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체험해보는 팸투어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국에서는 매년 여왕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외국의 여성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 기간에는 여성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항 내에 여성 전용 입국 수속 라인을 운영하기도 하고 여성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항공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관광과 항공업계 동향과 코로나 이후의 관광과 항공산업의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 항공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항공 분야뿐 아니라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기회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